점심시간 사람들로 가득 찬 동네 식당. 시어머니는 이 공간이 편하지 않다. 음식 때문도 소음 때문도 아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늘 아들이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훑는다. 테이블의 끈적함, 컵 바닥의 물자국, 의자의 미묘한 흔들림까지 놓치지 않는다. 말은 하지 않지만 표정은 이미 평가를 끝낸 얼굴이다. 종업원이 물컵을 내려놓는다. 컵 아래 남은 물자국 하나.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컵을 테이블 끝으로 민다.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도 고개를 숙인다. 이런 순간은 처음이 아니다. 며느리는 늘 정중했지만 늘 위에 있었다. 누가 기준이고 누가 부족한지 자연스럽게 정해놓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참았다.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였다. 음식이 늦어진다.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칭얼거린다. 며느리는 의자를 밀며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목소리는 크지 않다. 차분하다. 그래서 더 날카롭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모인다. 종업원의 손이 잠깐 멈춘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본다. 어른이 다른 어른을 대하는 방식을. 시어머니의 시선이 며느리에서 아이들로 옮겨간다. 이 장면이 아이들 기억이 될까봐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는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낮게 말한다. 그만해라. 소리는 작지만 식당 안의 공기가 분명히 바뀐다. 며느리는 즉시 느낀다. 이 말이 훈계가 아니라 자기 질서를 부정당했다는 것을. 그날 되돌릴 수 없는 선이 생긴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고도 한참을 서 있다. 식당 냄새가 아직 옷에 남아있는 것 같아. 외투를 소파 위에 던진다. 거실 불은 켜지지 않는다. TV 화면만 깜빡인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지만 보고 있지는 않다. 며느리는 식탁 옆에 서서 식당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사람들 시선, 그리고 그 한마디. 그만해라. 그 말은 충고가 아니라 자신을 아래로 두겠다는 선언으로 남는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불편한 상황을 정리했을 뿐이다. 문제는 나를 막은 사람이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엄마는 그냥 한 말이지.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이미 결론은 끝났다. 이건 사과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의 재정리다. 그날 밤 며느리는 마음속에서 시어머니와의 선을 지운다. 며칠 뒤 낮, 아들은 시어머니 집 앞에 선다. 초인종 위에 손을 올렸다가 내린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방문의 목적을 안다. 집안은 늘처럼 정돈돼 있다. 아들은 소파 끝에 앉는다. 마치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듯하다. 아들은 말을 고른다.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이들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분간 거리를 두자는 이야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는다. 아들의 얼굴엔 미안함과 안도감이 함께 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본다. 잠시 정적,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문이 닫힌다. 그날 이후 집은 소리 없는 공간이 된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온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식탁 위에 습관처럼 두 사람용 그릇이 놓였다가 하나가 다시 찬장으로 들어간다. 국을 데우고 숟가락을 든다. 몇 숟갈 먹다 멈춘다. TV에서는 가족 예능이 나온다. 웃음소리가 크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휴대폰을 집어든다. 알림은 없다. 사진 접속 손주 얼굴. 사진 위에 손을 얹었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닫는다. 울지 않는다. 울면 다음 날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 진료실에서 의사는 천천히 설명한다. 치료의 한계, 남은 시간. 시어머니는 의사의 얼굴이 아니라 책상 모서리를 본다. 질문하지 않는다. 고개만 끄덕인다. 입원실, 창가 침대, 짐은 많지 않다. 그리고 손주 사진 하나. 그날 밤 시어머니는 거의 잠들지 않는다. 아파서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 생각하느라.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온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아이들 이야기, 학교 학원, 그리고 결국 나온다. 아이들은 오지 못한다는 말, 며느리의 판단이라는 설명. 시어머니는 끝까지 듣고 조용히 말한다. 그럼 됐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안다. 며칠 뒤 병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는다. 서류가 하나씩 펼쳐진다. 숫자가 읽히기 시작한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다. 두 번째 숫자에서 아들의 표정이 굳는다. 세 번째에서 며느리는 숨을 멈춘다.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병실 공기가 달라진다. 며느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는다.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계산을 시작한다. 아들은 머릿속으로 이미 분배를 그리고 있다. 그날 이후 병실 풍경이 달라진다. 과일이 놓이고 꽃이 놓인다. 안부 전화가 잦아진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할 대상처럼 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다. 이 변화가 사랑이 아니라 정보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유언장 마지막 문장. 전 재산 사회 환원. 병실 공기가 멈춘다. 며느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온다. 이번엔 참지 않는다. 손주들은요? 그 아이들한테는 왜 안 남기세요? 목소리에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다. 아이들 이름을 말할 때 감정이 가장 크게 흔들린다. 어른들 문제였잖아요. 아이들까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며느리를 본다. 설명하지 않는다. 설득하지 않는다. 낮게 말한다. 나중에 너도 이해할 거다. 며느리는 더 말을 잇지 못한다. 아들은 침묵한다.